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본사에서는 지난 9일이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호식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가 애꿎은 점포 사장님들에게 퍼지고 있는데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폐업까지 고민하는 가게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CEO 리스크의 전형적인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을 오늘 깊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점주 한 분을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사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호식이 2마리 치킨 이 사업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가게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 좀 여쭤도 될까요? 예, 서울에 있고요. 예. 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저희 업소는요. 그러니까 번화가 유흥가 쪽이 아니고 주택가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글쎄, 요번에 저희 오너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예. 평일 매출이 한 2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전에요. 예. 근데 지금 한 60만 원대,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된 거네요? 반토막 이상이 있죠, 지금. 요번 주말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씩 팔리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말은 8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AI까지 지금 겹쳐서 상황이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작년에 AI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12월 달에, 매출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지금만큼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요. 지금 많이 좀 답답합니다. 아니, 고객들이 진짜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든가 그걸 들으신 것도 있으세요, 사장님? 네,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쳐다보고 킥킥거리고 웃고, 호식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아냥 그런 거. 사실 저희 점주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도 그냥 괜히 떳떳하지 못한 그런 거? 그런 게 조금 있나 봐요. 저도 좀 느끼고 사실. 우리가 마치 무슨 성추행의 범죄자가 된 듯한 이런 용의자 된 듯한 느낌. 예, 그렇죠. 그럼 그 고객들한테 우리 가게엔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그냥 프랜차이즈 업주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응한 겁니다. 여기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예. 저희 호식이 2마리 치킨 대다수의 점주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 거의 최저임금 정도 그 정도 수입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들 사는 사람들인데 이 소비자분들께서 오늘 한 사람의 잘못을 1000개 점주 전부 다의 잘못처럼 생각 좀 안 해주시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보통 각 업소마다 하여튼 4명, 5명 인원이 이래요. 예. 그 인원들이 사실 이게 좀 길어지면 다 실업자가 될 상황이에요. 이게 1주일, 2주일 더 가면 한 달 버틸 여력도 없습니다. 사실 워낙 영세한업자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1, 2주만 더 가도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거의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AI 터지고 터지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다들 간신히들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점주님들 다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지금 어떻게 근근히 버텼는데. 예. 지금 상황이 딱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가면 진짜 문 닫아야겠다. 그 정도 상황. 거의 그 정도입니다. 아니, 본사 측에다가 항의를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좀 우리 해달라라든지 우리를 위해서 뭔가 어떤 대책을 좀 세워달라 얘기해보지 그러셨어요? 사실 가불관계다 보니 내놓고 이렇게 항의도 사실 좀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저도 인터뷰 하고 있지만 이 상황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이게 왜 가불관계입니까? 프랜차이즈하고 그 업체하고가? 근데 어딘지 모르게 가불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재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내놓고 불리기다 그런 건 없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좌우간 좀 그렇습니다.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본사 측에서 먼저 알아서 보상 대책을 논의해온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전혀 지금. 저희가 공문 받은 건 없고요. 전혀. 대려 신문이나 이런데 기사 냈던 거 한두 개 본 거 그거 외에 따로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지금 업주 한 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인터넷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워요. 어떤 거냐면
애꿎은 사장님들이 무슨 죄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사 먹으면은 그 돈의 일정 부분은 로열티로 본사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호식 회장 전 회장 일가 배불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매운동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권리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다 하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 일하는 이 직원들도 이런 사태가 길어지다 보면 대부분 다 실업자가 될 상황이에요. 실업자가 될 생계를 지금 이어가지 못했어요. 일자리 없습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저희는 절박해요. 절박한데 지금 본사 차원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이런 방구도 없고 또 불매운동은 일어나고 또 AI에 겹쳐가지고 닭값은 계속 오르고 진짜 힘듭니다. 참 듣고 있기도 힘들 정도네요. 2중고, 3중고. 근데 이미 이런 벌어졌고 본사 차원에서 점주들 생각해서 좋은 대책이나 아니면 보상 차원이나 이런 거나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장님. 아까 소비자들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이 점주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서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불매운동 이런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권리는 인정하시지만 그렇죠? 예. 사장님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점주 한 분을 익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분들을 취재했는데 다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죠.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겪는 이런 일들. 전국의 모든 업종 가맹점주들의 모임이 있더군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에 김태훈 사무국장 연결을 해보죠. 김태훈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저 그냥 치킨집 차릴 때 호식이 2마리 치킨 브랜드를 택한 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장님들이시죠. 그렇죠. 근데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그 회장의 언행 때문에 반토막이 났는데도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또 이분들도 본사에다가 아무런 하소연도 할 수 없고 왜 이런 겁니까? 네, 이런 문제들은 프랜차이즈 가불 문제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뤄져서 많이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의 규정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미스터 피자 사건, 갑질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많이 구제받는다거나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런 역할이 됐는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맹점주들이 중간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완중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죠. 에어백 역할.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피자의 본사 회장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었는데 네네. 그게 크게 보도가 되면서 당시에 미스터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굉장한 손해를 봤던 거죠. 불매운동하고 일어나고 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들은 사실 가맹점주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매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피해받는 게 가맹점주인데 굉장히 억울한 거죠. 저희들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근데 지금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하소연도 못 한다 그러셨어요. 네네. 아니 이게 잘못한 게 있으면은 보상해달라. 왜 이걸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합니까? 이게 보상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상을 받으려면 단체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은 피해 금액 같은 걸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얼마를 피해를 봤다 이게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비해 매출이 40% 정도 떨어졌는데 이 40% 매출 떨어진 게 이게 오너의 리스크나 추문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증명을 해낼 방법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없어가지고 제일 힘들죠.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힘의 균형 말씀하셨는데 소송이라든지 뭔가 액션에 들어가면 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까? 예, 이제 본사에서 우리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방법이 이제 위생점검이라든가 운영점검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뭐 정기적인 운영 점검이나 그 위생 점검을 해가지고 그 매장을 관리를 감독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왜냐면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다음 재계약 때 그 안 좋은 근거를 많이 만들어서 재계약 시점에 이제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그 위생 점검 가을에 이제 낙엽 같은 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위생 점검을 모셨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낙엽이 하나 딸려 들어갔대요. 예. 그 낙엽을 보고서 이제 바닥 청소 상태 불량이어서 감점. 자, 예. 그야말로 감점을 위한 감사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면서 결국은 못 이기게 만든, 못 살게 구는 뭐 이런 방식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어도 항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꾹꾹 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그런 걸 하는 과정도 겁나고 이제 점주들 뭐 매장을 달달달 뒤지면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군요. 그런 식으로. 이게 법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면. 결국 이분들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신데. 네, 법안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번 3월에 통과된 가맹사업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스텝의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근데 이 법안이 지금 그 일부 내용, 허위 과장 등 일부 내용만 적용받는 사항이라서,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3월에 통과한 게 있는데, 그건 네네.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만 뭔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인가 보죠? 네네. 다 해당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일부만 해당이 돼가지고, 요거로는 지금 보호받기는 좀 힘들고요. 또 가맹사업법 14조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가맹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가맹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안인데 그 2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2회 이상 경고를 해가지고 해지한다는 내용인데.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마음대로 해지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에요? 그렇죠. 가맹 본사들이 가맹점주를 마음대로 해지하면 안 된다. 횡포 부리지 말아라. 예. 네, 여기 이제 시행령 등으로 이제 대통령령 등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법이 한 10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이 한 10몇 가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장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이 우리가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막 당할 수가 있는데 이 법으로도 이렇게 좀 허술한 측면이 있군요. 네네. 이제 뭐 법안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가맹점주들 안 됐다 혀 끌끌 차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 오너 리스크 때문에 소갈이하는 많은 가맹점주들, 많은 자영업자들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태훈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의 김태훈 사무국장까지 만나봤습니다.